안녕하십니까. 원양이정의 명리산책. 오늘은 제 135강 형제 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형제 자매를 살필 때에는 우선 그 위치가 월주가 되지요. 월주는 부모궁이 되면서 형제 자매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를 살피자면 월주, 이 월주가 형제 자매의 자리다. 형제 자매의 자리가 되니까 일주와 대조를 해서 기륭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 형제 자매는 요즘에 와서는 부모님의 어떤 유산 문제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항상 의가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명조에 따라서 이 비경겁이 용신이 되거나 비경겁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형제자매가 귀인의 역할을 하지요. 그러나 비경겁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 재산 문제입니다. 원래 비경겁, 특히 그 중에서 우리가 겁재라고 하는 것은 탈재의 신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탈재 신이란 말을 써 놓았는데, 비경겁이 많으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탈재예요. 재산을 빼앗아 가려 한다. 재물을 독차지하려 한다. 그래서 이 비경겁이 태왕할 때에는 재를 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한테 기라냐 흉하냐는 아마 가장 큰 문제가 재산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 간에 우애가 있으면 돈을 떠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의지하고 서로 힘을 합해서 좋은 그러한 집안을 형성해 나갑니다. 비경겁은 나의 분신이에요. 비경겁은 나와 같은 위치에 있는 그러한 육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경겁이 필요한 사람, 비경겁을 필요로 하는 사람, 굉장히 이 형제 간에 우애가 좋고 다툼이 없습니다. 이 비경겁을 확장해 보면 사회에서는 이웃이 되고요, 친구가 됩니다. 이웃이나 친구, 더 확장하면 회사의 동료, 다시 말해서 직장의 동료들이 비경겁이 될 수 있고, 더 확장한다면 사회가, 자신의 조국이 다 비경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경겁이 필요할 때에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그러니까 사업을 해도 동업이 좋겠죠. 그러나 비경겁으로 태어난 사람은 동업을 하면은 탈이 생깁니다. 빼앗기거나 빼앗거나 그런 현상들이 오게 되고, 예전에는 이 비경겁이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 소위 말하는 의형제라는 걸 많이 맺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제 형제 중에는 오히려 밖에 나가서 의형제를 맺고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의형제나 친구가 귀인으로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반면에 비경겁이 태왕한 명주에서는 제일 염려되는 게 탈죄예요. 동업을 했다가 또는 친구의 게임에 빠져서 많은 재산을 손실을 보기도 하고요. 또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받지를 못한다든가, 그러한 재물로 인해서 의의를 상하게 되는데,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자신의 명조가 비경겁이 태왕한 명조라면 빼앗기기 전에 미리 줘라. 미리 주면은 받는 입장에서 의의가 나빠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경겁이 태왕하면은 손재수가 따르는 것인데, 그런 다른 일로 손재를 겪느니 미리 주어서 공치사라도 듣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 경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탱에게 해주는 그러한 힘이 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나에게 손재를 끼치는 그러한 육신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겁의 득장생, 경겁이 장생궁에 놓여 있던가 또는 득국을 이루고 있다. 그러면은 형제가 출세를 하고 또한 형제가 덕망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 형제가 있어도 그 형제 중에 어떠한 경거, 비견이나 겁재가 장생궁에 놓여 있다든지 득국을 하고 있다면 그 형제는 세상에 나아가 한껏 출세할 수 있는 그러한 형제가 되고요. 또한 덕망이 있어서 형제들 중에서도 칭송을 듣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김이, 을의, 갑인, 병인의 사주가 있습니다. 여기 갑목이 일주가 되고 옆에 겁재, 을목이 있네요. 이 갑목이 일주가 나 자신이라고 한다면 여기 을목이 형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력이 대단해요. 이렇게 보면은 을목이 해수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을목이 해수를 깔고 있는데 갑목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생궁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생궁을 놓았다고 한다면 이 을목에게도 똑같이 작용합니다. 그리고 인해미로서 북도 이루고 있어요. 이러한 명조일 때 형제가 출세하거나 덕망이 있는 그러한 형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사주는 굉장히 태왕합니다. 태왕한데 물론 인수도 있고 또 다른 비견, 겁재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러한 태왕한 사주는 병화로 설기를 시켜서 용신을 잡습니다. 그래서 화로 설기하고 설기구 또한 이러한 지지에 뿌리를 놓아서 튼튼해요. 설기력도 좋습니다. 이러한 병화식신으로 설계함으로써 영상에 있는 기토재가 또한 내 것이 됩니다. 굉장히 형제들이 부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겁이 태왕하다 하면은
뭔가 좀 좋지 않은 느낌이 들어요. 적당해야 되는데 한 일주가 나름대로 신강해지려면은 적당한 경겁과 적당한 인수가 있어서 도와주어야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경겁이 태왕에서 내가 강해졌다고 한다면 배다른 형제가 있을 수 있다. 그 배다른 형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부친이 다른 곳에서 또 다른 형제를 얻어온 경우가 되겠지요. 또 형제로 인해서 패망한다 그랬는데 이 패망은 바로 이 탈제신의 작용 때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탈제신이라고 해서 원래 비견 또는 비겁 이렇게 육신의 명칭이 주어졌던 것인데 이때에 이 비겁을 겁제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이 겁제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겁탈한다, 강제로 빼앗는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비견, 비겁을 이것이 혼잡되어 있으면 그건 무조건 겁제로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 겁제가 바로 탈제신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명조가 있습니다. 여기 간목일주인데 이 간목일주의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태왕의 극을 넘어서 있어요. 근데 여기 을목도 있고 비견도 있습니다. 여기 지지상에도 묘가 있고 인이 있죠. 묘에 을목이 있고 인에 간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물이라고 하는 토가 연간에 무토 하나뿐이에요. 이 무토가 뿌리도 없습니다. 다만 인중에 병화의 아주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부 묵국토, 목국토를 하게 되니까 이 무토라고 하는 재는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은 재물의 탕진 현상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러한 사주의 경우 어찌 보면은 오늘날에 부모의 많지도 않은 유산을 놓고 형제 자매들 간에 아주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을 가져오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주 상담하는 그 경우에도 이러한 유산 문제로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렇게 말을 하죠. 양보해라. 그 양보하는 것이 훗날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양보라고 하는 게 어디 사람의 욕심이 그렇습니까? 쉽지는 않지만 그 큰 재물이 아니라면 양보하는 것이 형제들 사이에 나름대로 우애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형제자매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